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는 이제 대전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나중에 근무할 때는 이제 부산에서 동의대학교에서도 잠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이제 부산하고의 약간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국제연합단은 이제 외교부 산하의 준 정부기관으로서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어떤 이제 좀 여러 가지 국가 간에 이제 국가 간에 하는 일들에 있어서 뭐랄까 상호적으로 협력하는 일을 이제 도맡아서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하는 곳은 그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랄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의학연구원이나 한의학진흥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통의학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제가 알려주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보다 한 4배 정도 큰 이제 그러한 지역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지금 지금 3,500만, 3,6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서 1년에 인구가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한의사들이 어떤 특별하게 어떠한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이제 그러한 한의학을 통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한의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진출을 해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한의학을 많이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일을 하려면은 일단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학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이제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가를 일단 알고 있으셔야 이제 보면 앞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데 많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학이라고 하면 이제 아부알 이븐 시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자기네들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웨스턴 메디신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으로 지금 아주 이렇게 이제 높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하라 근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제 아부 알리븐 시나가 이 자기네 나라 전통의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쓰신 의학 정전이라는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서 의대에서 이제 교육도 많이 했고, 그것이 지금의 이제 서구 의학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이제 훌륭한 자양분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역으로 이제는 그것이 꼭 반드시 서구의학만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전통의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부 알리븐 시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물이 서구의학과 지금 이러한 전통의학 분야에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다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 자체가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다 번역이 된, 한국에는 이 책 자체에 대한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구하기가 약간 어렵고, 근데 보시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 책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이분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 책 자체가 앞으로 한국에서 번역이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앞으로 도움을 받고 이 책 자체를 이제 번역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킴 암리 교수님이시고요.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저기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 되죠? 이거. 네. 근데 이제 이 보면 이렇게 1910년까지는 굉장히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1910년 이제 1910년 이후로는 소련의 그런 통치 아래에서 굉장히 전통의학을 말살하고 무조건 다 서구적인 의학으로만 통일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서 그때 당시에 뭐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더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를 그때 이제 많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자료가 많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우즈벡 사람들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네 나라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2018년도까지는 이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18년 이후에 이게 이제 10월 12일인데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모든 학교와 보건소에서도 전통의학을 진료하는 의사를 두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법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한 법안에 이어서 나온 걸 보면 이거는 이제 2018년 12월 29일에 나온 건데 그 법 자체에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문건을 보시면 그러한 어떤 신비주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주술 치료 이런 것들은 전통의학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문건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보시면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이슬람 그런 걸 이용해서 환자들한테 자꾸 그래서 이게 어떤 세계에 보면 약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다고 이제 그러한 방법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제 법에다가 이것은 전통의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의학은 크게 4가지의 이제 범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환자의 피부에 이제 손상을 일으키는 침습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비침습적인 방법 그리고 생물학적인 어떠한 이제 그런 침습 방법 그리고 이제 한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방법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제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침습적인 치료 중에 수족 테라피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수족 테라피라는 건 수족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냐면 이제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에는 굉장히 이전에 수지침에서 나온 이제 수족침이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의학으로 아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건부에서 이러한 전통의학에 대한 거를 정의를 내릴 때 아예 이제 수족 치료도 하나의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범주 안에 이걸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우즈베키스탄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건부에다가 계속 뭐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빼야 된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한국의 한의대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이거는 정시적 의료인도 아니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인데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비침습적인 치료는 이제 수기요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아큐프레스라든지 매뉴얼 테라피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피테라피라는 거는 이제 벌침인데요. 이게 우즈벡에서는
그 저희들이 흔히 쓰는 앰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생벌을 잡아서 그 생벌 자체로 그냥 하는 거를 이제 전통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것이 아니고 뭐 지금 약치마케라든지 대약치마케에서 나온 그러한 앰플을 이용해서 봉침 치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제 그런 한약 치료라든지 그리고 아예 밥을 안 주고 하는 이제 비만 치료 같은 것도 하나의 이제 그런 전통의학 치료 방법으로서 이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약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피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봉침을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도 물론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좀 약간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약간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생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뭐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제 그 빛이 있었다 이런 것처럼, 여기 우즈벡에서는 대통령이 학교에다가 이제 다 이러한 학교를 다 만들어라, 전통의학 학과를 만들어라 했더니 2020년도에 다 10개 학교에 한 번에, 그냥 10개 학과가 한 번에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문제시 된 게, 이렇게 많은 학교에 30명씩의 정원을 두고 학생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진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외국에서 온 어떤 전통의학에 관계된 사람들을 계속 이제 교수진으로 충원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있는 학교 중에 여러 군데에 다 가서 뭐 이제 수업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이 아직 전통의학에 대해서 뭐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어서 아직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많이 원하는 게,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와서 이렇게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환자들을 진료하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수련의들한테 이제 교육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오셔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그 전통의학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것도 이제 뭐 그냥 사설 기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이 법을 내려서 대통령이 이제 만든 이제 그러한 센터입니다. 근데 한국의 뭐 한의학연구원이나 한의학진흥원 뭐 이런 역할을 뭐 이제 그렇게 쭉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규모로서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지금 전통의학에 관계된 이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에코이카를 통해서 센터 내에다가 한국 한의학 이제 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이제 그런 아쿠펑처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마누알리 테라피 뭐 그런 걸 배운다든지 한약을 배운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이 한국 한의학을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게 아직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건부 산하에 뭐 어떻게 보면 차이니스 메디슨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지금 보면 오로지 한국 한의학 이제 교육센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이 전통의학 학과 학생들의 그 학과목들인데요.
이제 뭐 대부분 보시다시피 이제 앞부분 거의 뭐 2년 반 정도는 양방에서 배우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걸 배우고요. 뭐 이제 약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배우고요. 그다음 치과도 배웁니다. 예, 치과도 가서 공부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한 4학년쯤 돼서 이제 전통의학 과정을 공부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너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통의학과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서구적인 양방의학에서 약간 이제 보완자하는 역할이라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과목들도 그렇게 쭉 다 이루어진 걸로 돼 있고,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이븐 시나가 만든 전통의학에는 침구 치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침구 치료는 자기네 나라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외부에서 배워야 되고, 그렇게 외부에서 배울 때 지금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나라가 이제 많이 서로 자기가 알려줄 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이제 한국이 먼저 이제 앞서 나가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식으로 많이 공부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쓴 논문이고요.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에 대해서 어떤 역사라든지 그리고 법령이 총 4개의 법령이 있는데, 그러한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이 논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제가 쓴 논문이고요. 이거는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학과목에 대해서 학과의 이제 그런 학과목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비중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받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학생들하고 의사들한테 이러한 이제 아쿠펑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쿠펑처를 많이 하는 우리로 치면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게 우즈베키스탄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실습이라든지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사 박사가 있는데 보면 지금 일단은 석사까지는 있습니다. 아직 전통의학의 박사 과정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석사 과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교수진들이 전통의학을 쭉 다 공부하고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양방 의사들이 잠시 자기가 잠깐 한 타임 공부해서 학생한테 알려주는 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문의 그러한 심도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러한 석사 박사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아시다시피 1995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서 한의사가 파견돼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저는 이제 2016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쿠펑처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에는 중국도 많이 선호되지만 한국이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 매년 대한 한의학 봉사단에서 이제 매년 이제 오셔서 2, 3회에 걸쳐서 봉사활동도 매년 이제 해주시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전통의학 물품이나 약이라든지 아니면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올 때, 임포트 돼서 들어올 때 세관에서 아주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즈벡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러시아어나 아니면 우즈벡어로 된 한국 한의학을 소개하는 책자라든지 그런 거를 발행을 해서 학교에 다 이제 교과서로 다 이제 나눠주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우즈벡어를 모르시더라도 저기 보시면 14번에 사상이라고 써 있고,
16번에 보면 사암이라고 써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였는데요. 올림피아드에서 나온 그런 시험 문제였는데, 여기 보시면 올림피아드에 한국의 사상의학과 사암치법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즈벡어로 교과서를 번역해서 각 학교에다 다 배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교과서가 바로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의학 서적 자체가 러시아어랑 우즈벡어로 만약에 더 많이 이제 번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잠시 비디오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건 이제 저희가 매년 여름마다 그 학생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이제 아쿠펑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여기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넓은 나라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와서 여름에 다 모여서 다 같이 아쿠펑처를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한의학을 배우자 이런 여러 동영상도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